저는 서산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2살 김대리입니다. 11년 때 서산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세후 소득은 5,500만 원 정도입니다. 러너2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너무나도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제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고, 그리고 올해 말에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서산이 아무래도 여자친구 사는 곳보다 소도시다 보니 적응을 못할 것 같아 약간 두렵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도망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 웃을 일은 아니죠. 네. 충남 서산에서 오셨고 네. 첫 번째 고민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고민은 올 말에 결혼하게 되고 이제 내년 초부터 같이 살려고 하는데, 서산에서 20평대 초반 전세나 월세로 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합의는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 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투자와 거주를 나눌 예정인데, 현재 자산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지와 그 다음 제가 갖고 있는 주식 비중과 부동산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할지, 또 저희가 아이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 그것까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방향은 젊을 때 특히 지금같이 지출 통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깔고 앉지 않고 굴리겠다는 거는 좋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대부분의 일반 월급쟁이 부자들이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거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봤는데 서산에 20평대 아파트 보니까 보증금 2천에 한 7, 80 정도면 살더라고요. 네. 월세로. 네네. 되게 낡은 아파트 아닌데도. 네. 그 정도로 한다 치면은 본인 자산 지금까지 그냥 생으로 모은 게 3억이 넘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거의 다 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보증금 2천밖에 안 되니까. 아, 돈은 깔고 앉지 않고 굴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다 치면은 되게 좋은 건 맞는데 네. 저는 좀 걱정은 돼요. 왜냐면 본인이 투자를 이전에 많이 했었나요? 주식 투자는 한 2년, 2, 3년 전부터 시작했었는데 네. 그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일어를 봤어요. 일어 보고서 그때는 또 주식시장이 또 하락하는 시기였는데 지금 또 이제 상승장을 이게 2번 정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지 좀 알겠고 지금 공부를 또 하고서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병행해서 주식 투자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부동산에 대한 경험은 부동산에 아직 대한 없으신 경험은 없어서, 상황인 네, 거고. 네. 뭐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투자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꼭 부동산 투자만 하란 법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3억이라는 돈을 다 굴려야겠다고 마음 먹고 한다 쳤을 때 네. 저는 그걸 한 번에 하시는 거는 좀 불안하거든요. 네. 저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종목이 뭐든 소액으로 하라고 해요. 네. 아파트도 소액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아파트 투자 소액으로 했고. 네. 왜냐면 투자라는 게 투자도 뭐 마치 수영이나 지금 일하고 계신 업무 이런 거랑 비슷해서 오래 하면 잘하게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처음에 한 번에 너무 큰 돈을 넣어버리면은 이게 잘못됐을 때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서산이나 당진 쪽에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서산하고 당진 쪽 아파트 가격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지역이 이제 서해안이 있고 서산이 있고 거기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당진이 있고 좀 위로 올라가면 평택이 있고 네. 아래로 내려오면 아산 있잖아요. 네. 그럼 천안, 아산, 평택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천안, 아산, 평택의 가격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거든요. 네. 평택도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9억 호가가 나오고 있고 네. 천안, 아산도 굉장히 비싸고요. 네. 근데 당진이나 서산만 해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 3억에 본인이 모은 돈 3억 가지고 그걸 다 집 사는 데 쓰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 대출을 일으키면은 대출이 나오고 한 집값의 절반, 한 60% 정도 대출을 일으키시고 네. 나머지 40% 정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넣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다음에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왜냐면 지금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 전 재산을 전부 다 월세로 제일 적게 깔고 앉아서 전부 다 돌리는 것보다 마침 내 집 마련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니 내 집을 하나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제일 항상 얘기하는 게 베스트는 내 집에서 살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 집에서 살면서 투자하기가 어렵죠. 네.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져 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이 너무 적거나 하기 때문에 네. 20대를 충실하게 보낸 그 값진 3억이라는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서산 당진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싼 거보다 네. 좀 비싸고 그 안에서는 좀 비싸 보이더라도 이렇게 새로 조성하는 곳이 있거든요. 당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하나 마련하시면 크게 부담이 없으면서도 또 내 집 마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광역시 지방 구축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좀 적은 돈으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종잣돈이나 그 직장에서 번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김 대리님한테도 그런 비슷한 그런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그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제가 가진 자산으로는 수도권 투자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 전 기사에서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또 지방도시 살생부란 책을 보니 지방에 투자하기에 리스크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지방도 많이 올라서 무서운데요. 지금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야 한다고 여러 매체에서 들었는데 똘똘한 한 채를 수도권에 가져가야 할까요? 지방에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은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질문 주신 김대리님도 아시다시피 수도권하고 지방하고가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을까요? 수도권이요. 수도권이 가치가 높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볼 거는 얘가 가치가 이제 있는지, 가치가 좋은지, 보통인지, 가치가 별로인지 세 가지를 나눠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일단은 가치가 좋거나 있는 물건은 투자 대상에 들어가고요. 가치가 좋지 않은 물건은 투자 대상에 아예 빠져야 되겠죠. 그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이제 저평가 여부예요. 얘가 좀 가격이 싼 구간인지, 보통 구간인지, 비싼 구간인지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 대리님 보시기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치가 좋나요, 있나요? 가치는 있는데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네, 가격이 비싼 구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뭐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주식 투자 해보셨잖아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가격이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본인이 실거주 자체가 이제 지방에 있는데 뭐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는 그냥 본인 주식 경험을 얘기하면은 뭐 삼성전자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나 카카오 사면 무조건 다 가격이 오르나요? 그 가치 있는 주식이면은 분명하지만 그 두 개의 주식을 샀다고 무조건 뭐 수익이 났던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가격에 샀냐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도권은 오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이제 주식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지방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 쪽을 물론 그러니까 수도권이 가치는 있지만 이제 비싼 구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긴 좀 죄송스러운데 하세요. 제가 주식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네. 주린이 때는 염치 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어떤 주식 사야 하냐고 미련하고 염치 없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불인이니까. 네, 네. 지금은 어떤 지역을 유심히 봐야 할지 지방을 봐야 궁금합니다. 되는데 그럼 그 지방 중에 지방도 많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광역시도 막 중소도시하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그래도 어디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느냐. 네, 진짜 정말 잘 왜냐면 만들어주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대표로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그 투자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누가 이제 너만 아는데 여기 괜찮아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결과가 항상 좋았나요? 그 결과를 이제 제 거를 만들면 좋았고 네. 제 거를 만들지 않고 그냥 남의 사람 말 듣고 사면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뭐 김대리님 너무 현명하게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잖아요. 네. 뭐 아무리 누가 좋은 정보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하물며 그 회사 대표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정보 소스보다도 훨씬 더 내가 그거를 스스로 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네. 중요하다라는 네.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사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연찮게 또 김 대리님 지금 서산에 오셨는데 네. 서산이 지금 시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한 좀 수도권보다 지방이 이제 가치가 좀 덜하죠. 덜한데 아까 살짝 이제 살펴보니까 뭐 아까 나인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중심지 신축에 투자를 하면은 적어도 1억 이상은 수익이 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등잔빛이 어둡죠. 네. 네, 등잔빛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식도 기업 가치 분석을 해보면 이 기업보다 이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가격이지 둘 다 성장성이 있다 하면은 그런 게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내가 앞마당이 있으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이는데 김 대리님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네.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뭐 본인이 일단 주변부터 가셔가지고 또 이 방송이 나가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서 좀 보시고 또 여자친구 아까 막 도망갈까 걱정이라고 이렇게 농담만 이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깨끗한 곳에 아니면 좀 그 서산 내에서도 좀 편의가 좀 있는 곳에 하시면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너다이님께서 서산에 좀 신축을 좀 이렇게 내 집 마련으로 접근해서 보시는 거 좋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찾아가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물건을 찾아가는 단계도 같이 경험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럼 네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당장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걱정에 요즘 부동산 공부한다고 여자친구에게 약간 소홀한 경향이 있어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투자자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규모의 자산을 이룬 후 가족들의 관계나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네. 지금 같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자친구가 나하고 동일한 현실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막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든 뭐 내 집 마련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본인만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만큼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제 본인이 타지에서 혼자서 외롭게 돈 벌고 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는 35살 때까지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니,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 30분 걸리는 자리에서 회사 나가면 월급 나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베스트는 아니지만 차선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류에 빠지는 게 그 베스트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강요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넌 왜 현실을 모르니? 넌 왜 이렇게 현실을 몰라?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예비 신부가 우리 김 대리님한테 우리 지금 일생에 한 번뿐인 지금 이 신혼 시절을 나는 그렇게 보내기 싫어. 자기랑 나랑 주말마다 어디 가고 추억을 쌓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진지하게. 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려울 것 생각을 같죠. 해봐야 그죠? 될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김 대리님이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간절해도 상대방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 쪽으로 끌고 오려는 노력이 거의 의미 없는 노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 너도 이해가 돼. 그렇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가 합의를 하자. 시간표를 짰어요, 저는. 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매주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할게. 너하고만 있을게. 그리고 평일 중에 뭐 수요일은 뭐 수요일, 금요일은 항상 같이 저녁 식사할게.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하는 거죠,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해나가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주말에 이제 몰이나 이런 데 애기 데리고 가잖아요. 키즈 카페나. 그러면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하고 아빠들이나 뭐 엄마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주말, 금 같은 주말에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러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어떤 분들은 앉아서 핸드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래 같이 있어야 시간을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편견을 먼저 깨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상대방한테 주려면 그 시간을 서로 약속한 그 시간 동안은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명확하게 분리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본인이 최선을 다해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거는 본인이 이걸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예.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하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약속을 해라.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네. 예, 그럼 되게 좋아져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많이 얼마나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얘기해봐. 네, 어떻게 그러니까, 우주만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네. 현실적인 걱정이 사라진 거를 가족들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때 보냈던 그 시간을 감사해요. 한 번 그런 적도 있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늦게 일어나셨어요. 늦지막히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책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꿈이야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서 제가 투자하는 걸 말리는 꿈을 꿨대요. 네. 뜯어 말리는 꿈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말린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았으면 그 꿈이 현실일까봐 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생생해서 제가 그 투자를 그만둔다고 했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아한다 지금은. 근데 그 시기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한 10년 보고 하면 40대 때는 진짜 본인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코코님은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 남편도 좀 반대를 했었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되게 아니 코코님이 여자친구 입장이라면, 여자친구 입장이라면? 어떻게 어떤 마음에서 이제 저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진짜. 왜냐면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왠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왜냐면 나한테 더 집중해주고, 나한테 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나한테 내준다는 건 그만큼 날 좋아한다는 거와 비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런 시간을 다른 쪽으로, 물론 이제 우리에 대한 미래를 위한 거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그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이거 정말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있는 시간, 나랑 약속한 시간만큼은 그래도 계속 잘 지켜서 나한테 집중해주고 나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무조건 이해해라, 따라와라 그러면은 이 사람 날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 코코님 한 얘기를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한 100번 들으세요. 네. 이거 정말 정말 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있는 동안에는 일단 되게 집중해야 되고 이제 분명히 김대리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같이 있을 때 분명히 뭐 우리 유튜브 보고 그렇죠. 카페 들어와서 뭔가 하고 계속 부동산 얘기하고 그러면 공통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본인만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만약에 여자친구가 계속 뭐 쇼핑 얘기하고 자기 좋아하는 얘기 하는데 김대리님이 계속 그거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요. 재미없지. 반대로 사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여자친구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강요하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코코님은 만약 달성하고 나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떠한 일상이 있어도 되게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 아예 없어요. 예전에는 뭐 직장에서 무슨 일 있어도 괜히 그것도 신경 쓰이고 이게 나와의 그런 연관이 있으니까 뭐 혼나고 막 이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뭘 해도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는 물질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좀 수반이 돼야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지. 되더라. 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솔직히 싸우는 게 돈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하니까 서로한테 마음 쓸 때도 여유가 생겨. 되게 여유롭고 좀 행복해진 건 있어요. 확실하게 정말. 사실은 이제 코코님이나 나이님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사실 월부를 운영하는 게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돕는 거. 근데 이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지만 예전에 엄청 징징댔어요, 진짜. 저는 그런 거 울고 막 징징대 힘들다고 징징댔거든. 네, 저는 뭐 나이님 알죠? 되게 잘 우는 거. 아니요.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잊혀져요. 아마 지금 김대리님도 예전에 뭐 군 생활이나 아니면 회사 생활 예전에 초창기 힘들 때나 이럴 때 되게 힘들지만 또 지나가서 익숙해지니까 좀 괜찮아지잖아요. 또 과거의 힘든 부분들이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잘 참으면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선배들도 다 그런 걱정을 저도 사실 비슷하게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견디고 나면 좋은 시기 오면 다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한 그 여자친구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힘들더라도 잘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코코님이 얘기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반드시 여자친구 입장을 생각해보고 네,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